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연결해가지고 네 번째 이슈로 가자면요. 네 번째 이슈가 이제 오늘 있었던 세상면 특검법 입법청문회 그 성과가 있죠. 성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참 오늘 최상면 특검 그 법 입법청문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청문회에서 참 골 때리는 장면들이 처음부터 나왔죠. 야, 난 정말 놀랬어. 뭐냐면은 증인들 나오면은 뭐 합니까? 선서하잖아요. 선서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선서를 거부했어요. 선서를 누가 거부했어요? 응? 임성근, 그리고 이종섭, 그리고 옆에 안 보이지만 신범철 전 차관 3명은 선서를 거부했어. 나머지 선서를 했고, 선서를 거부한 거는 무슨 말입니까? 위증하겠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선서는 다 해요. 선서는 해. 선서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안 받고 있고 관계없어. 선서는 다 해요. 선서를 누가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서를 한 다음에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시원이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거의 안 했죠. 왜? 본인이 공수처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받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소법 148조에 의하면 어떤 게 있냐?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인선서 하면은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그 사람과 관련해 갖고 뭘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면 내가 유죄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 갖고 개인이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있게 막아준 거예요. 말하지 마. 너 이거 말하면은 네가 유죄가 드러나는 거네. 그럼 기소가 되겠네. 그럼 말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시원 같이 만약에 수사받고 있는 거를 핑계로 증언을 거부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질문이 이시원한테 유죄 판결을 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야. 단순히 수사받고 있으니까 무조건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사받고 있으면 무조건 거부합니까? 아니에요. 수사받고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나로 하여금 유죄를 고백하게 하는 질문이다. 그러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해요. 선서까지는 하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임성근이나 이종섭이나 신범철은 무기가 뭐냐면 아예 선서도 거부했어. 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대놓고 그냥 거짓말 하겠다는 거죠. 차라리 이시원 이렇게 계속 증언 거부하다가 결국 정청래한테 욕먹고 쫓겨나갖고 10분 벌 쓰고 들어왔는데 차라리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 새끼들은 아예 선서 자체를 안 해.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니 이게 정말 아주 골 때리는 경우였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진풍경이었고. 근데 오늘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2개가 드러났습니다. 은근슬쩍. 지들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이걸 보면서 기사를 쓴 거죠. 의미를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문제네. 청문회 할 때는요, 유재은이가 신범철이가 이런 말 한 다음에 거기서 막 대단하게 나왔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청문회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조용히 그냥 무심코 했던 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 최상병 그 사건 수사 관련해가지고 외압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이 연관이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갖고 박정훈 대령이 8월 2일 날 그 조사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첩한 내용을 군 검찰단이 다시 회수해 오잖아요. 근데 회수해 오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직접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증언을 안 해.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 전화했던 그 시간대거든요. 8월 2일날 전화가 엄청 많았어요. 윤석열이 오전 12시 7분부터 57분까지 이준석한테 3번 전화했고, 그 다음에 이시원이 했다는 거는 여기는 대통령실과 바로 연관이 되는 거죠. 이시원이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2번 했고,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임기훈에게 전화를 직접 했고, 윤석열이 임기훈 전화한 다음에 바로 임기훈이 유재은 법무관에 전화했고, 그 다음에 유재은이 경북경찰청에 정청청에 전화 걸어가지고 사건 기록 회수하겠다 해서 가져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이 고리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 임기훈에게 지시했고 전화했으니까 임기훈이 바로 유재은에게 전화했고, 그래서 유재은이 바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사건 기록 회수해 왔네? 이것만 보면은 윤석열이 분명히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게 맞네라고 여기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통화 내용은 모르니까 얘네들은 계속 이 통화는 했지만 통화 내용은 이거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막 발뺌하고 있거든.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이제 장경태 의원이 물어보는 거죠. 장경태 의원이 유재은에게 경북경찰청에 전화한 걸 물어봤어요. 전화했냐 하니까 전화했다는 거지. 근데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내 핸드폰에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온 게 찍혀 있었다. 찍혀 있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경북경찰청 찍혀 있는 걸 보고 전화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기훈이 전화가 왔는데 경북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거다 라고 나한테 미리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호 찍힌 걸 보고 이게 아무래도 경북경찰청인가 보다 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 결국 진짜로 유재은이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 내용,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른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임기훈이 중간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임기훈만 한 게 아니고 이시원도 작업을 했거든요. 이시원하고 계속 이시원, 윤석열이 임기훈과 통화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관계가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유재훈이 8월 2일 날 경북청으로부터 전화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적혔다. 여러분, 국방비서관이라고 하니까 비서관? 생각하는데 별 3개예요. 별 2개. 별 2개. 국방비서관이 유재열한테 전화 올 거야? 미리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 경북경찰청은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에 연락을 받은 국가수사본부 과장으로부터 군에서 사건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 이 기사에서 알겠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아까 이시은이죠. 이시은이 직접 경북경찰청에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국방비서관 통해가지고 유재현한테 연락도 했고, 또 이시은이 바로 경찰한테 연락해갖고 또 이거 우리가 회수할 거야 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투트랩으로 가갖고 지금 다 연락하고 있는 거지.
8월 2일 임 비서관과 무슨 통화했느냐 물어보니까 임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청인 거라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재현 보면은 유재현이 뭐 뭔가를 막 폭로하려고 말한 게 아니고 유재현 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았던 이날 8월 2일 날 이 통화들 내용들과 관련해서 보니까 아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통령실이 투트랩으로 하나는 이시원 통해 가지고 경북경찰청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사건 기록 우리가 활성화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국방부 윤석열과 이시원이 직접 임기훈한테 얘기했고 임기훈이 유재현에게 얘기해서 아 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니까 잘 받아가지고 이거 잘 처리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맨 마지막 중심엔 누가 있냐? 대통령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 사건 기록 회수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비슷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신범철이가 대통령으로부터 이 수사 자료, 조사 자료 회수하라는 거 관련된 내용을 내가 통화했다라고 오늘 시인했죠. 근데 시인한 게 진짜 웃겨요. 왜 웃기냐면은 작년 8월 30일 날 이 신범철이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하고 이종섭하고 통화한 적 없다 그랬어요. 통화한 적 없다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나온 그 기록을 보면은 8월 2일 날 윤석열이 오전에 이날이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자료 이첩한 날 아닙니까? 오전 12시 7분부터 57분까지 3번을 통화했잖아요. 이거 지금 밝혀진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근데 작년에 신범철은요 윤석열과 이종섭은 통화한 적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경태 의원이 또 물어봤죠. 장경태가 물어봤나? 아 맞을 거야. 장경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하고 이종섭하고 통화했냐 안 했냐 막 따졌어. 그러니까 이 신범철이가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말한 거는 8월 2일을 말한 게 아니고 7월 31일을 말한 거다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 장경태가 뭐라고 하냐면 신범철이가 윤석열하고 4시 21분에 통화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해. 아이씨, 차관님도 대통령하고 4시에 통화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범철이 여기서 무심코 던진 말이 뭐냐면 그거는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수와 관련된 내용? 지금 사실은 이거 물은 게 아니었거든요. 장경태는 윤석열하고 이종섭하고 통화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였는데, 사실 확인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그냥 장경태가 그날 신범철 차관도 윤석열하고 통화하지 않았냐라고 했거든요. 그냥 이거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돼. 근데 갑자기 이 통화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외압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경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그 회수 내용, 이 사건 이 박정훈이 경찰청에 넘긴 이 사건 자료 있잖아요. 그 회수하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말해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대통령 통화 문제 삼자 신범철 그건 회수와 관련된 것.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이 결국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을 과실치사로 딱 적시해가지고 그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거, 그거 회수하는데 윤석열이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를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범철이 얘기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검해야죠. 이건 특검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이 지금 친한면 특검 외압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경찰청에서 이첩이 끝난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인성근인이 다 빼고 대장 2명만 넣어가지고 다시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윤석열이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야 신범철 너 회수 관련해갖고 무슨 말이야? 물어보니까 나 지금 수사받고 있어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딱 그래 버리잖아요 지금. 하여간
오늘 청문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제가 들은 생각이 역시 초선들은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초선 의원 중에 제가 제일 실망한 거는 그 중앙지검장이었던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성윤. 법사위를 좀 보자면 이게 지금 법사위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김승원 의원이 간사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김승원 의원도 그렇고 또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이성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실망스러웠어, 저는요. 그래서 오늘 제일 잘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장경태. 놀랬어. 난 장경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경태가 초선일 때 별로였는데 재선되고 나서 요번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오늘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장경태가. 또 누가 잘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박균택 의원. 초선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샤프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균택 의원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전 청문회에서 박균택하고 그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박은정 의원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어. 뭔가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아마 초선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 개인적인 그냥 사견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냥 대정부 질문 그리고 그냥 업무 보고로만 끝내지 말고, 지난 정부 때는요 지난 국회 때는 입법청문회가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있었나? 전 기억이 안 나. 인사청문회만 있었지 입법청문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입법청문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갖고 지금 장차관들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건방지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는요 장관들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 사실요. 다 차관들 나가는 걸로. 건방진 놈들. 이런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최전병 특검법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은 4개 이슈하고 사실은 신문사설도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즐거운 주말을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 오래 보시다가 내일 또 토요일 주말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만 주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좀 방송을 일찍 끝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은 그 사물이 저희 그 광진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체육대회 하는 날이에요. 체육대회 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사람 ING도 내일 또 체육대회를 나갑니다. 내일은 체육대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 끝나고 와서 또 사물이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오늘이 22일입니다. 다음 주에 사물이가 건물주한테 월세를 또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때가 되면 사물이가 힘이 쫙 빠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사물이가 눈치 보지 않고 건물주한테 당당하게 월세를 뿌리면서 한 달 동안 조용히 있어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러분 월세 특위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광고 2가지 하자면 저희가 유튜브 교육을 시작합니다. 원래 항상 유튜브 교육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유튜브 교육
그 사주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사주 과정이고요. 유튜브 만들고 유튜브 촬영하고 뭐 실시간 방송하는 방법, 썸네일, 유튜브 관리하는 거 다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10만 원이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이 문자 010-718-4514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영화 모임이 있지만 7월부터는 영화 모임을 좀 크게 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광진 영화살롱을 사람 ING 작은 도서관에서 합니다. 함께 오셔가지고 영화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또 작은 공동체 이런 모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7월 달에 상영할 영화들입니다. 스크래퍼, 당나귀 EQ, 또 더 도터, 마지막 주는 그 고전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4편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람 ING로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